용인의 한 이비인 호과.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는 모현서 씨가 검사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평소 코골이가 심하다 못해 잠시 숨을 멈추기도 한다는 가족들 얘기에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받게 될까요? 검사를 진행한 뒤 누구보다 길게 느껴졌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심각한 결과만은 아니기를. 하지만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집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수면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7.6회로 나오셔서 경증 수면 무호흡증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해저 산소 포화도는 87%로 나오셨고,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90% 아래로 떨어지는 디세츄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구간은 길게는 1분 23초까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설마 했건만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받은 그녀. 수면 무호흡증은 실제로 주무실 때 숨을 안 쉬는 상황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숨을 쉬지 않게 되면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몸에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정말 극심한 경우에는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돌연사의 위험까지도 높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수면 장애. 그녀가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현서 씨의 일상을 통해 그 원인을 알아보려 합니다. 아우 답답해라. 아우 아침마다 왜 이래. 아우 답답해. 그녀의 하루는 매일 아침 코 세척을 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네,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코 속이 답답하고 뭐가 껴있는 것 같아서 코 세척을 매일 해요. 그러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귀찮고 불편한 생활이 시작된 건 꽤 오래전부터라는데요. 한 30년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30대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뭐 괜찮겠지. 처음에는 감기가 오나 이런 증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비염이었던 거예요. 아침에 좀 번거로운 걸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불편은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이어집니다. 음식 조리를 하면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연기에 바로 현서 씨 코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하루는 그냥 지나가길 바랐지만 여지없이 기침과 콧물이 터지고 맙니다. 더는 안 되겠는지 현서 씨가 찾은 것은 마스크. 이렇게 한번 콧물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도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단출한 밥상이지만 이 정도 차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리는 것보다 먹는 게 더 곤욕이라는데요. 비염이 있어서 이 냄새를 못 맡으니까 이 맛도 이게 연관이 되는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 맛을 전혀 잘 못 느끼고 하니까 그게 먹는 것도 이렇게 신통치 않게 돼요. 매일 아침마다 코 세척에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콧물과 기침, 그리고 맛을 못 느끼는 것까지. 비염이 이렇게 괴로운 거였나 싶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찬바람 부는 계절부터는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운동도 집에서만 한다는데요.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숨이 가다가 보면은 어느 만큼 가면은 딱 멈춰지는 거예요. 숨을 할딱거리는 게 아니고 딱 끊기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병원에서 처방해 주신 거 그거를 갖다가 한 2번 목에다가 뿌리면은 그때 또 그게 확장이 되는지 그분들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사실 찬식과 비염은 형제관계 혹은 그림자 질환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련이 깊습니다. 실제 비염 환자의 50%에서 천식이 나타나고 천식 환자의 약 80%에서 비염이 동반된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가 숨을 쉴 때 마시는 공기는 코를 통해서 목과 기관지, 폐로 전달되는데요. 숨을 쉴 때 들이마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또한 코를 통해서 기관지를 타고 폐로 이동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의 알레르기 질환이고, 천식은 기관지 점막의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염증이 생긴 위치에 차이가 있을 뿐
비염과 천식 모두 하나의 호흡기에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두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에 생긴 염증이 기관지에도 영향을 주면서 천식까지 생긴 현서 씨. 게다가 이 염증은 폐에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절이라 불리는 작은 혹이 생기더니 급기야 이름도 생소한 무기폐 진단까지 받았답니다. 폐는 마치 풍선처럼 공기를 품고 팽창되어 있어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폐의 일부가 팽창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피가 줄어서 쭈그러든 상태를 이제 무기폐라고 하는데요. 무기폐가 계속되면 폐의 가스 교환 능력을 감소시켜 호흡 곤란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폐로 들이마시는 공기의 흐름이 얕아지면서 폐의 분비물이 축적되고 이로 인해 폐렴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우, 너무 겁나요. 너무 무서워요. 이 비염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빨리 떨쳐버리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몰라서 걱정이에요. 이 코는 숨을 쉬는 기관입니다. 이 호흡이라는 거는 이 밖에 있는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이 산소를 취하게 되고요. 또 우리 몸속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바깥으로 뱉어내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몸에 해로운 유해균을 걸러내고 배출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코가 외부의 유해 물질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코에 염증이 생겨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는 바로 이 병에 걸리기 쉽다는 겁니다. 이 코를 통해 공기를 들이마시면 이 비강, 그러니까 콧구멍 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 점액과 섬모라고 하는 눈에 안 보이는 작은 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 공기 중에 있는 유해 물질을 1차적으로 걸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과율이 무려 90%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걸러주는 그런 기관인 거죠. 쉽게 말해서 세균이 예를 들어 10개가 들어온다. 그럼 일단 코에서 9개는 걸러준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걸러진 공기는 폐에서 다시 한번 걸러져서 이 몸 구석구석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염증이 생겨서 이 코가 막히게 되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이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 안에는 코처럼 공기를 걸러주는 그런 기능이 조금 없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 이물질과 병원균이 이 여과 과정 없이 이제 바로 폐로 직진을 하게 되는 거죠. 유해 물질이 이제 점점 폐에 누적이 되게 되고요, 쌓이게 되고요. 이 면역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비염이 생겼을 때는 폐 자체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전신적인 또 질환으로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치명적인 질환의 단초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염은 폐렴의 위험을 높입니다. 사실 폐렴은 폐암보다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진 질병인데요.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폐렴에 걸리면 사망률은 무서울 정도로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염이 있으면 폐렴에 더 취약해집니다. 실제로 40세 이상 성인 3만여 명 중 만성 비염을 진단받은 사람의 폐렴 발생률이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되는 비염. 하지만 증상이 그저 콧물이나 재채기 정도다 보니 조금 귀찮고 불편한 병 정도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염을 방치할 경우 염증으로 인해 몸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실제 비염으로 인한 염증 세포가 전신 염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비염으로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서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